푸틴의 헛된 망상이 돌아온 복수자들로 인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가장 최전선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914년 참호에서 대치 중이던 양측의 병사들은 캐럴을 부르며 전쟁 속 조촐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캐럴 소리를 통해 상대방 역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올라왔는데요. 그 병사를 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하나 둘 양측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나와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눴던 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악수를 나누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짧은 평화를 가졌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인류애를 잃지 않았었다는 걸 보여준 미담인데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아름다운 일화를 우크라이나 침략에 이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측에 6일 정오부터 36시간의 휴전을 선언했는데요.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푸틴이 휴전일로 지정한 정교회 성탄절 당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 지역에 러시아군의 대규모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휴전을 약속한 정오에서 40분 정도가 지난 뒤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경보가 울렸고 시민들은 방공호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키이우 현지에 나가 있었던 한국 특파원 역시 공습경보에 황급히 지하철로 대피해 폭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염치도 없는 이번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휴전을 제안했지만 현실은 러시아의 포탄이 바흐무트와 우크라이나 진지를 강타했다는 것입니다라며 러시아가 크리스마스를 빌미로 기만책을 사용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포격을 가했다며 책임을 돌렸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코나셴코프는 적군이 민간 지역과 러시아 진지를 먼저 공격했다. 러시아군은 자정까지 선언된 휴전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빌미로 삼았던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은 지정한 휴전일 전에 이루어진 작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데다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휴전 요청을 받아들인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휴전 선언을 해놓고선 바흐무트로 향하는 러시아군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선봉의 선부대는 전쟁 범죄로 악명 높은 러시아의 바그너 용병 그룹이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정규 편제에 합류한 바그너 그룹은 일선에서 그 악명에 걸맞는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 기억될 이번 러시아의 비열한 술책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바흐무트를 공격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바그너 그룹의 진격이 바흐무트를 지키고 있는 한 우크라이나 연대의 활약에 그대로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초기 러시아군의 포위로 고립된 마리우폴에서 3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지원받지도 못하면서 결사항전을 펼쳐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던 우크라이나의 최정 예부대 아조우 연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바그너 그룹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전멸을 우려한 우크라이나 군수 내부의 명령으로 아조우 연대는 항복하며 러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후 188명의 생존자의 추가 병력들을 받아들여 훨씬 규모를 키운 새로운 정예부대로 재탄생했습니다. 제3돌격여단으로 새롭게 탄생한 아조우 연대는 BTR-4 장갑차, 지뢰 제거용 MRAP 장갑차 등의 장비를 갖춘 돌격대대 3개와 러시아군을 상대로 노획한 T-90 전차와 T-72, M1 전차 등으로 이루어진 잔차대대까지 포함하여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돌파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지원 보내온 K9 파생형 크라프 자주포로 구성된 자주포 대대와 포병단의 화력 지원을 받고 더불어 지원단까지 갖추어지면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담금질된 우크라이나 군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정예부대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3돌격여단은 현재 바흐무트 남쪽에 있는 쿠르드미우카를 탈환하며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지역의 주둔에 있던 바그너 그룹의 집결지를 고작 반나절 만에 초토화시켜버리며 마리우폴의 복수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성탄절 휴전을 선언한 지난 6일에도 바그너 그룹이 앞장서서 대공세에 나섰지만 러시아를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 제3돌격여단을 비롯한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러시아 측의 한 개 대대급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비열한 술책을 써놓고선 태연하게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성탄 예배에서 성탄절은 자비,
정의 등 도덕적 지침을 재확인하는 날이라며 위선적인 연설을 남겨 우크라이나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성탄절 휴전 선언이 사실 푸틴의 진심이었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국토가 파괴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러시아 역시 더 이상 국가로서 기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틀이 될 젊은 인재들이 무용하게 전장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경제 역시 이제는 북한과 형동생할 정도로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믿어왔던 겨울 역시 러시아의 편이 아니었는데요. 가스밸브를 잠그면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버릴 것이라 기대했던 푸틴이지만 현재 유럽은 이상기후로 인해 역사상 가장 뜨거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추울 것이라는 1월이 되었는데도 스위스는 기온이 20.2도까지 치솟아 역대 1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덕분에 알프스의 눈이 다 녹아 스키장이 문을 닫았을 정도이죠. 이 외에도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가 1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여러 국가들의 기온이 평년을 훨씬 웃돌며 역대급으로 따뜻한 기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에너지를 무기화해 서방의 분열을 노렸던 푸틴의 전략이 완전히 어긋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고 가스비 축분도 전 유럽이 최대 용량까지 채워둔 상황입니다. 적어도 올 겨울은 가스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를 우려해 휴전을 중재하려던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올해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싶다며 프랑스산 경전차 AMX-10RC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새해를 맞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전차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한국산 K2 흑표 전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도착하면서 자국에서 운용하던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지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고위급 외교관이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전차를 넘겨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전쟁이 2023년까지 전쟁으로 얼룩지게 하지 않기 위해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의 총력전을 불사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바흐무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시가지를 이용한 굳건한 수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돌아온 아조우연대의 합류로 본격적인 반격까지 시도하고 있어 러시아군의 희생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속된 교전으로 이곳에서만 러시아군 전사자가 1만 명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상외의 온난한 기후로 인해 땅이 얼지 않고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우크라이나 특유의 기후 현상, 일명 라스푸티차가 펼쳐져 러시아의 기갑 부대도 속수무책으로 대전차 미사일에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바흐무트 지역에서의 전투는 보병들끼리의 시가전과 포격전이 주가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든 바흐무트를 뚫으라는 러시아 수뇌부의 무모한 지시로 엄폐물이 없고 진흙탕이 돼버린 평야 지대에서 진격하다 수십 명의 바그너 그룹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점멸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러시아 강제 징집병 수백 명을 한 건물 안에 몰아두었다가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포격 한 번으로 전멸당하는 대참사까지 발생했었죠. 아무리 전쟁에 미친 독재자라고 해도 상황이 이 정도까지 몰렸으니 종전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가 한국 모델의 휴전안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푸틴이 바라고 있는 휴전의 형태가 한국 전쟁 당시 남한과 북한이 맺었던 휴전과 같은 형태라고 하는데요. 한국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휴전협정으로 북한은 단 한 푼의 전쟁 배상금도 물지 않았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먼저 침략한 입장이면서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와 크림반도를 자신들이 가져가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도 물지 않는 양심도 없는 형태의 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러한 휴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푸틴의 꿈은 헛된 소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이 입으로 위선적인 평화를 말하며 텅 빈 교회에서 혼자만의 크리스마스 예배를 가졌을 때 우크라이나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키이우의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화려한 장식 대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는 흰 비둘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폭격을 피하기 위한 등화관제로 작은 조명만이 외롭게 불빛을 밝혀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키이우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키이우 광장이 따스한 불빛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